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보통 수수료를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에요. 오늘은 이 세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최종 자산이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세금이 왜 투자의 적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부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절세 전략, 납세 이연일 왜 강력한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금. 왜 우리가 이걸 투자의 숨은 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정부라는 아주 조용한 동업자가 늘 우리 몫의 일부를 떼어가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자든 배당이든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이든 모든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에 내 자산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은 그냥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리 효과, 그 눈덩이를 계속해서 깎아먹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세금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복잡한 세법 조항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핵심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아주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스탠퍼드에 사는 어떤 부부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들의 총 소득, 그러니까 연봉이랑 투자 수익 같은 걸 다 합친 금액이 약 48만 달러 정도 되네요. 여기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여러 항목들, 이걸 공제라고 하죠. 이걸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이 붙는 과세 대상 소득은 약 46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계산된 총 세금이 무려 10만 달러가 넘어요. 엄청나죠? 바로 이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투자자라면 이건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세율은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 총액을 내 소득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냈다는 거죠. 반면에 한계세율은 뭐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1달러를 더 벌었을 때 바로 그 1달러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금이 매겨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그 스탠퍼드 부부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부부의 한계 수율은 무려 37.38%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이 부부가 지금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벌잖아요. 그럼 그중 37만 3,800원은 그냥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받을 보너스 혹은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는 그 주식의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이 한계세율인 거죠. 반면에 이 부부의 평균 세율은 21.24%입니다. 이건 그냥 전체 소득 대비 낸 세금의 비율,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진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숫자는 바로 아까 봤던 한계세율입니다. 왜냐? 앞으로 벌돈에 적용될 세율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무서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납세 이연입니다. 납세 이연.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세금 내는 시점을 저 먼 미래로 미루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들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매년 세금을 떼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연 계좌 안에서는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그 세금 낼 돈까지 고스란히 원금이 돼서 다시 굴러가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정부에 냈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마치 내 투자 원금인 것처럼 계속 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자 한 푼 없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대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마법 같은 복리의 힘이 이 세금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매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 계좌, 그리고 오른쪽은 나중에 돈 찾을 때 한 번에 세금을 내는 납세이연 계좌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수식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계좌는요, 수익률 아래서 매년 세금 T만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뺀 만큼의 수익률로만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매년 세금 때문에 복리 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이죠. 자, 이번엔 납세 이연 계좌 공식입니다.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죠? 여기서는 수익률 R이 세금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N년 동안 풀파워로 온전하게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전체 불어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과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돈을 똑같은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했는데 매년 세금을 낸 계좌는 약 22,000달러가 된 반면에 세금을 미룬 계좌는 무려 3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세금을 언제 내느냐가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오늘 내용의 핵심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 수익률의 핵심 변수라는 점. 둘째, 새로운 투자를 결정할 때는 평균 세율이 아니라 나의 한계 세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이연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그 수익을 세금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의 30년 후 자산의 앞자리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